2022년 6월 24일 조국 정경심 교수의 25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열린 이 공판에는 2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동양대 어학교육원 행정직원이었던 오 팀장님과 동양대 장경욱 교수님입니다. 이 두 증인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변호인이 먼저 주심문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검사님들께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모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분들인데 그때는 검찰이 먼저 주심문을 진행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기사 제목을 뽑아줬었습니다. 존인 본 적 없다. 엎드려 자는 걸 봤다고 들었다. 물고기 꿈 해몽 같은 제목을 외람이들에게 꾸려주면 그것만 물고 기자들이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변호인 측 증인들이라서 주신문을 변호인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냥 기자가 안 들어옵니다. 이날은 기자가 4명 들어왔습니다. 그나마도 오후에는 3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4명이 됐다가 저는 재판 풍경을 주로 감상으로 남기는 편인데 제 앞쪽에 있던 기자 2명은 아예 노트북을 덮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던 여자 기자 1명만 타이핑을 치고 있었어요. 그대가 조국 영화도 개봉했고 원래 이 재판 취재 열기가 엄청난 재판이라 기자들이 최소 14명씩 꽉꽉 들어차는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검사 측의 불리한 증인들이 출석한다고 기자가 4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검사 측의 불리한 증언이 쏟아졌길래 매우 외람되어 기자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이날의 개꿀잼 재판을 알려드릴게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동양대의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국 교수의 아들은 이걸 수강한 사실이 없다. 이 강좌는 총 4기까지 있는데 3기는 수강 신청 인원이 모자라 개설된 적이 없고 4기는 폐강되었는데 조국 교수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1기부터 4기까지 모두 수강했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으니 허위로 한영외고 생활 기록부 작성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다 라고 써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만 보면 그럴듯한데 조국 교수 아들의 생기부에는 실제로 몇 기를 수료했다는 구분이 없이 진로 활동란에 동양대 주간의 인문학 영재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여 어쩌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있다고 합니다. 너 자리 거기 아니야? 야, 너 자리 거기 아니라고. 세상 신천지의 검사가 얼마나 꿀직업이냐 하면 아차차 공소장을 잘못 써서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릴 뻔했네. 죄송. 공소장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바꿔도 담당 검사에게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두 번째 증인에게 증언 전에 직업을 묻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경욱 교수님이 대학 교수입니다 하셔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영어대원입니다. 했으면 외람이들이 신나서 그대가 조국 홍보를 해줬을 텐데요. 어쨌든 이날 재판은 스릴과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조국 교수 아들이 동양대 영재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검사들이 공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법정 안에서 증인에게 위증죄가 될 수 있다고 윽박을 질렀는데 이거 검사가 기소권을 손에 쥐고 이런 말 하는 건 특수협박 아닙니까? 기자들이 이날 검사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들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말하는 영재 인문학 프로그램은 총 2기가 열렸습니다. 이게 2012년이고 2013년에 있었던 풍기문란이라는 다른 강좌 이야기가 섞여서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증인으로 나온 장경욱 교수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증언 전체를 기각시켜버리려고 하는 특수부 검찰의 법정 기술입니다. 이게 실제로 정경심 교수 재판에 적용해서 장경욱 교수의 증언이 모두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이 박살나는 날이었습니다.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1기가 2012년 총 5회 열렸는데 모두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1회는 장경욱 교수 가족과 정경심 교수와 아들이 동양대에서 만나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장경욱 교수의 따님 일기장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 부인께서 정경심 교수에게 그날 저녁 식사가 즐거웠다는 내용의 이메일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회, 3회, 5회는 전날 서울에서 영주로 가는 중고생 버스표가 팀원으로 발권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심지어 검찰이 발견한 증거예요. 2012년에 조국 가족 중에 중고생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회차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정경심 교수의 교수실이 압수수색 당한 뒤 김칠준 변호사가 동양대 조교에게 부탁해서 압수수색 이후 남은 서류가 있으면 모아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좀 잊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출석부가 발견되는데 그 출석부가 바로 영재과정 출석부였던 겁니다. 그 출석부에 보니까 4회차에는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결석한 거예요. 2012년이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한 고등학생이 강좌에 나갔던 걸 이 정도로 증거로 입증한 건 거의 기적입니다. 상황이 이진되니까 검찰이 뭐라도 해보려고 척척 석사를 팔기 시작하는데
있었는데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3년에 있었던 풍기문란이라는 강좌가 기술적으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증인과 판사, 변호사 모두를 헷갈리게 하려고 이 강좌를 진중권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 아들이 그 강좌를 보고 다음 카페에 후기를 올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척척 석사가 또 앱제비스럽게 2019년도에 내가 그 후기를 보니까 그거 다 뻥으로 쓴 것 같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서울대 강연에서 했었습니다. 여기에 장경욱 교수가 당신 강의 내용에 원근법이 들어간다는 페북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지지 않고 우리 척척이가 내 강의에는 회화가 들어가지 않는다 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장경욱 교수가 강의 자료를 전부 업로드했었는데 거기 있는 회화가 우리 척척이 경비행기에 탔던 여자보다 많습니다. 이 내용이 재판에 그대로 나왔고 검사들은 아직 진중권을 믿고 있었나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이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무적의 논리를 시전합니다. 증인이 조국 교수 아들을 동양대에서 본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밥을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인문학 영재과정 수업을 수강한 걸 직접 본 건 아니죠. 이날 재판 기사를 보면 2012년 4월 27일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 4개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2013년이고 공소장이 없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알겠냐 외람님이더라. 기자들이 기사를 똑바로 쓸 생각은 안 하고 고작 재판이 끝나고 한다는 일이 퇴정하는 검사들에게 명함을 찔러 넣는 어디서 많이 본 일이었습니다. 고양이뉴스 원재훈이었습니다. 안녕!